정보회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날 네. 뭐 지인들과 모임은 아니고 네, 반주를 좀 하고 네. 집에 들어서 해외 시세 보려고 예. 로그인하다가 팻핑거라고 하나요? 네. 번호를 잘못 입력해갖고 오류가 나서 다운이 돼버리는 바람에 전혀 시장을 지금 보질 못했어요. 예. 다른 정보 단말기로 이렇게 보긴 했는데 뭐 내용도 평이하고 별건 없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네. 등장한 것들이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변동성이 뭐 엄청 컸던 모양이에요. 한 20% 정도 이제 20%. 조정을 줬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하루 동안 이제 92억 달러의 뭐 롱 증발. 포지션을 팔았다. 뭐 이런 팔았다? 예, 이야기가 했으면서 폭락이 있었는데 네. 한국 돈으로 보게 되면 원화로 보면 한 10조 원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단순히 10조 원이면 큰 돈인데 네. 전체 사이즈로 보면은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하루 할 거래량의 수도 있고. 절반. 네. 뭐 더지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도지코인. 도지코인. 예, 예.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 더기코인 뭐 이렇게도 네. 하는데 강아지 모양의 네. 뭐 이니셜을 가지고 예, 있는 일론 머스크가 약간 장난삼아 만들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코인이라고 코인이죠. 네. 코인은 코인이니까. 몇백 퍼센트가 올랐죠. 지금 4월 달 들어서 거의 1000% 가까이 1000%? 예, 10배? 예, 육박을 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렇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딱 좋은. 그렇죠. 그죠? 뭐 주식 아무리 열심히 뭐 그 분석해봐야 근데 이게 완전히 그 정확한 명확한 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심리에 의해서 막 이렇게 끌어오르다 보니까 네. 이제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확 끌어오르는 거는 또 확 식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뭐 다 빗대긴 합니다만 이제 19세기에 네덜란드의 튤립 네, 예, 튤립 정책. 버블, 예. 네, 옥잠화라고 하는데 네. 튤립 한 가지에 네. 집 한 채하고 똑같은 네. 가격을 뭐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버블을 비교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빗대어 쓰잖아요. 네. 쓰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끝은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이것이 코인 뭐 정규 시장으로 진입을 일단 입성을 하고는 있는데 네. 이렇게 변동성이 커버리면은 네. 투자의 대상으로 적합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들은 관심이 많단 말이죠. 네. 그죠? 하루에 뭐 몇십 퍼센트가 내려갔다가 오늘도 지금 아침에 보니까 더지코인은 또 20 몇 퍼센트가 예, 급등하죠. 올랐습니다. 예. 네. 어떻게 따라다니나. 이게 명확하게 일단 요즘 뭐 저도 한번 하도 워낙 이게 뜨겁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예. 뭐 조금 예. 해보시 뭐 예, 저 몇십만 한번 해봤습니다, 원, 제가. 네, 몇십만 원이 예. 됐건 뭐. 그걸 큰 한번 통장을 개설, 지갑이라고 그러죠. 절차도 필요할 거고. 지갑을 한번 개설부터 한번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조금 돈을 한 10만 원 정도 집어넣고 해봤는데 여지없이 고점에 물리셨고. 네, 그렇죠. 뭐 그거야 이제 타이밍이니까 네. 그런 것들은 거고 저는 그거 하는 거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좀 그렇죠. 들어갔던 부분이니까 절차 같은 오해는 경우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의 대상으로 전문 분야는 아니시고 우리는 좀 뭐 알아야지 뭘 설명을 시장 드리니까. 전문가라고 예. 해서 뭐 코인으로 꼭 수익을 내라는 법은 없고 그렇죠. 물론 이제 몰입을 하거나 분석을 들어가면 또 다른 차원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을 하기 위한 네. 테스트 네, 그렇게 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제 필요한데 뭐 이제 우리가 거래소 그 앱 깔고 그다음에 그 연동돼 가지고 또 인증할 수 있는 인증에 대한 거는 조금 강화가 좀 많이 됐더라고요. 네. 4단계에 걸쳐 가지고 인증 절차를 진행하니까 통신사 인증부터 해 가지고 은행 인증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일종의 실명제를 예, 강화한 그쵸.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 어쨌든 뭐 예전보다는 조금 체계가 잡혀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너무 많은 허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부재, 그다음에 편차, 그다음에 자기네들만의 그런 이게 이렇게 돼서 잘 간다라는 몇 명만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제의 틀을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이제 네. 얘기하기 때문에 주말 나온 뉴스는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그 네. 자금 세탁을 조사한다는 루머가 나왔어요. 예. 확인은 안 해줬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확인해 준 건 아닌데 루머만으로 이렇게 시세 변동성이 있었고 네. 국내에서도 아마 그 차익에 대한 과세 움직임이 예, 좀 과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네.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인도하고 터키는 불법이라고 금지를 일단 시켰어요. 터키는 금지 완전히 시켰고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진행을 그렇죠. 금지했다가 좀 물러섰다가 예. 다시 또 금지. 예.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여튼 각국의 움직임들이 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되고 주의해야 네,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코인 관련 주식이라고 또 언급되는 것들이 이제 지난주에는 코인베이스 상당으로 네, 상장했고. 이슈가 많이 됐는데 조금은 이제 진정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일단 한국의 이제 거래소도 이제 상장을 앞두고 뭐 네. 준비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쪽에 워낙 거래량이 많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기업들도 당연히 수익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 요거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네. 지분이 좀 많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다 세상에 알아지고 네. 관심이 그쪽으로 몰렸었기 때문에 시세가 좀 가격을 반영했고 네, 그렇죠. 근데 추가로 그 시세를 선도할 거냐에 대한 거는 조금 그렇죠. 이게 이제 가다가 또 식어지게 되면은 거래량이 급감하고 그럼 수익은 또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은 항상 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다 뭐 또 존버라는 얘기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항상 네. 그렇게 하면 리커버리나 회복을 빠르게 또 했던 경우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코인 관련주나 좋은 코인을 얘기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이게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큰 주기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높이 갔다가 네. 또 빠졌다가 2,400만 원 갔을 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해가지고 또 절반 이하로 400만 원까지 쭉 갔다가 빠졌다가 그게 다시 이제 7,500만 원인가? 8천만 원 넘었었죠. 8,000원 예, 넘었었고 넘었었고 지금 한 7,500만 원 정도 돈이 거래되는. 아니죠.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주기가 점점 뭐 짧아지면서 그거에 이제 대한 시장에 대한 준비를 또 해나가면은 네. 또 다른 이제 뭐 어떤 하나의 그런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도화되고 법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예,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긍정적인 방향이겠죠. 네, 예. 과정이 좀 험난할 수도 있다. 그쵸. 많이 왜냐하면 미국 험난하죠. 재무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재무부와 연관 짓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나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코인을 이렇게 놔두면 달러를 위협하는 게 사실인데 예. 이 기축통화인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하여튼 오늘 아침에는 코인부터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래도 또 기업은 찾아야 되니까 또 기업은 준비하셨고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예. 어떤 기업을 오늘 또 공부해 볼까요? 예, 지금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뭐 정부 정책이든 이런 부분들이 말이 나오면서 코인도 떨어졌듯이 우리 격언 있지 않습니까? 정부 네. 정책에 대해서 맞서지 말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격언인 것 같아요. 국가든 아니면 어떤 방향이든 설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당연히 쏠리는 거고요. 그럼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 부분이 네. 바이든 대통령이 딱 들어서면서 친환경에 대한 걸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반도체 부분하고 친환경 전기, 친환경 부분에 대한 것들 시행이 되면서요. 배터리 쪽에 대한 자국 내 생산을 되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을 LG화학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이노베이션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합의까지 이뤄낸 부분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제 그냥 폭스바겐 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파우치형인 각형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게 삼성 SDI예요. 삼성 SDI도 예. 조금 분해해 볼까요? 네. 네. 국내에서 보게 되면은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 대표적인 건 LG화학이죠. 네. 두 개가 이제 파우치형으로 가고 있고 각형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SDI하고 LG화학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각형 가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형도 만들고 있고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같은 경우는 전동 드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해오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도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대차 그룹하고
이야기가 있었죠. 지난번에 2024년 출시 예정으로 차량형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공동 개발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된 게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납품하기로 한 게 네. 현대차, BMW, 그다음에 리비안이라는 회사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걸로 이제 체결이 됐어요. 근데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어디냐 이제 테슬라가 좀 경계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신생 기업인데 네.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트럭 픽업,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픽업 트럭 이 부분을 이제 생산하는 건데요. 이게 아마존이 2020년 리비안이 2022년에 출시 예정인 미니밴을 아마존에서 10만 대를 먼저 주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비안에 공급을 하는 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 부분입니다. 삼성 네. SDI에서 공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고 작년까지 계속 안 좋다. 올해 1분기까지도 이제 배터리 쪽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에 중대형 배터리 부분에서는 실적이 이제 적자였다가 이제 턴해가지고 흑자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예상하는 게 원래는 기존에는 한 9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100억을 달성할 걸로 100억이 넘는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올해 21년도 영업이익이 1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상반기에 전반기? 2021년도. 2021년도 연간 기준으로 예. 영업이익은 1조 원? 네. 상당히 이제 확 바뀌는 그런 원년이 되는 해가 되는 거겠죠. 그동안 이 전기차 배터리, 네. 2차 전지 쪽이 수익성이 잘 안 올라왔잖아요. 네. 워낙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항상 선도했던 기업은 테슬라를 네.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좀 전에 나온 뉴스는 좀 눈에 거슬리긴 하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휴스턴에서 충돌이 네. 났네요. 충돌 화재로. 자율주행 관련돼서. 승객 2명이 또 사망을 했다. 뭐 이런 소식인데 테슬라 물론 저런 뉴스는 이제 왕왕 많이 나왔던 거고 네. 상당히 인명 피해가 생긴 거는 큰 뉴스긴 하죠. 그렇죠. 네. 사람의 생명이 이제 네. 근데 저것이 이제 전기차와 테슬라 이런 상징성을 또 어떻게 조금 일단은 근데 전기차하고 테슬라도 둘 다 잘못이 없어요. 이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망에 이른 부분에 대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100% 자율주행에 대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레벨 1, 2, 3, 4 이렇게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레벨 3단계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운전하실 때 운전대에서 손을 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잡고서 회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도와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완벽하게 차한테 다 맡기고서 본인들은 뒤에서 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솔직히 좀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기술이 개발되면서 빠르게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그런 길목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기차 차량 결함인지 차량의 뭐 어떤지 아니면 운전자의 실수인지는 명확치는 않은데 예.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반자율주행의 개념이라서 그렇죠. 가능성 자체는 운전자의 네. 조금 일수 일단 있다. 나온 기사에 의하면은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답니다. 예, 사람이 없는 상태로 뒷좌석과 저주석 쪽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에 맡기고서 따르게 있었던 걸로 이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결함이라든지 배터리에 대한 이런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쪽으로 확산되는 건 예. 아니다. 네.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갔어요. 너무 네. 길게 갈 건 아니고. 네. 삼성 SDI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테슬라가 이 원통형 배터리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네. 각 배터리 셀 업체들이 처음에는 못한다고 하다가 글로 다 갔다고 네, 말이죠. 그렇죠. 대부분 좀 많이 갔어요. 예. 특히 이제 삼성 SDI는 원통형 쪽, 각형과 원통형 쪽 네, 같이 갑니까? 예, 그쪽으로 같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 거는 자국에서 생산의 비율이 네. 일정 부분 이상이어야지만 이제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이제 유럽 쪽에다가 헝가리 쪽에다가만 증설을 하고
그쪽에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다도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건주라든지 미 남부 선벨트 쪽에 그쪽에서 논의를 해서 원래는 한 2021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 정도쯤에 확정을 하고 내년에 착공을 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확정하는 부분은 좀 더 당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발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사실 그 반도체도 그 얘기가 나오네요. 정부, 그러니까 네. 바이든 정부가 6월에 네. 더 강한 반도체의 청구서를 보낼 것이다. 이게 네. 뭐냐면 이제 인슈어링, 미국 내에서 그렇죠.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텍스를 그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네. 그 이 권역 밖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세금을 더 강화하겠다는 네.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좀 있나요? 지금 삼성 SDI 조그맣게 제가 파악은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뭐 크게 있었다라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75% 이상 정도를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또 투자가 들어가네. 그러면 하여튼. 네. 예. 근데 수익은 올해 연간 1조 원을 내겠다. 네, 예.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확정이고요. 네. 내년에 이제 착공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강 설명하고 마무리하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많이 갈 거로 가기 때문에 삼성 네. SDI가 좀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그리고 빠질 때마다 이제 사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네. 확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중기 투자 플랜 뭐 이렇게 네. 좋아요. SDI 뭐 더 하실 거는 아, 지금 뭐 예. 나오는 내용들은 설명이 보충돼 네. 예, 이거는 이제 뭐 각형을 완성 쓰고 있는 업체마다 예. 선택하는 배터리의 사양 이렇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되니까. 예, 예. 그냥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고. 네. 현대차는 파우치형도 아, 쓰고 네. 있고요. 지금 현재 파우치형을 쓰고 있고. 이건 네. 뭐예요? 원톤형 이게 배터리. 원톤형 배터리입니다. 네. 예. 원통형 배터리 부분은 이게 이제 그냥 건전지처럼 생긴 거죠. 예, 건전지처럼 생겼죠.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고 그거를 같이 쓰는 거니까요. 네. 자, SDI 들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소문 얘기 조금 나눠볼까요? 뭐 소문으로 들리는 기업들 뭐가 있습니까? 뭐 지난달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해성 DS, 해성 DS. 예, 이 무슨 부분 얘기가 또? 무슨 얘기 이제 뭐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부분인데 관심이 이것도 많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자 이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그 패키징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업체한테 공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요 공급사가 NXP, 인피니온, ST 마이크로 부분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들의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차지하는 부분이 30% 이상이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이 회사들을 전부 다 얘네들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고 계속 난리가 나고 공장 셧다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일본의 그 르네상스라든지 이번에 화재가 나가지고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르네상스 공장 다시 돌아갑니다. 네. 생산 다시 나오고 있어요. 예. 네. 뭐 어쨌든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 회사들이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게 풀캐파로 돌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에 당연히 공급하고 있는 해성 DS도 당연히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는 부분들이니까요. 상당히 좀 셧다운 돼가지고 뭐 공장이 좀 덜 가동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남아 돌던 부분들이 없고 풀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액은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용어 설명도 저기 나오고 있는데 뭐 반도체 네. 패키징, 리드 프레임, 네. 패키징 기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리드 프레임이란 건 무엇이고 네. 그다음에 패키징 서브 스트레이트, 네, 요것도 지금 뭐 네, 지금 화면에는 나오고 있는데 네. COB 이건 뭐죠? 아 이게 칩 온보드? 예, 칩 온보드. 어. 예. 칩 온보드라고 해가지고 그 보드랑 일체화 시켜가지고 딱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뭐 신용카드라든지 전자여권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가장 뭐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 마이크로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를 컴퓨터에다 인식시키기 위해서 뭐 들어가는 칩, 네. 젠더 같은 거 있죠.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생산을 하고 있고, 예. 커넥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커넥터 개념도 있어요. 있고요. 예. 해성 DS가 그래서
네. 결론은 결론은 어쨌든 뭐고요? 지금 현재가 34,150원 정도의 종가가 끝났는데 네. 이거 이제 해가지고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판단하고 쉽게 얘기해서 차량용 반도체에 이것저것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그 좋아지고 있고 네. 더 좋아진다라고 시장 소문이 나고 있다. 네. 이게 결론이죠. 네, 그렇죠. 네, 간단하네요. 네. 그 좋답니다. 네, 저는 안 돈다고 해서 문제될 게 아니라 안 돌기 때문에 얘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돈다는 그러니까 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걔네들은 좋아요. 근데 차량을 만드는 회사들이 차량을 덜 만들고 있어도 네, 그거를 공급하는 업체 측에서는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완성차에서 주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간에 어디론가 지금 흘러 들어가서 약간 쌓이고 있는 듯한 사재기의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쪽은 계속 만들어낼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 주문은 네.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생산 라인까지 이게 가느냐의 여부는 그 유통 과정이니까. 네. 하여튼 중간에 어딘가 계속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팍 풀려버리면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건 나중 문제니까. 네.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 네. 듣고 또 정리하죠. 금요일 날 시간 외 특징주는 뭐가 있습니까? 뭐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테마 쪽으로 좀 보여지고 또 있는 정치인 것 같고요. 테마로? 예, 환인제약이 조현병 치료 물질 레아길라 캡슐이 임상 3상 승인 소식에 네. 이제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파비셀, 파미셀. 예, 아스트리제네카와 안센 백신 사태로 인해서 화이자 모더나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는 mRNA 원료 의약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미셀은 좀 그러네요. 위치가 어떤가? 네. 그다음에 또 예, 한국 BNC라고 대만 골든 바이오텍의 코로나19 치료제 안트로퀴놀로 이게 퀴노놀, 예. 안트로퀴노놀. 예. 임상 2상 승인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국 BNC가 이 제품에 대해서 4개국에 대해서 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승인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네. 대유 플러스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좀 움직였던 거. 그리고 시간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들이 이제 파미셀과 한국 BNC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파미셀은 위치적인 그 뭐 기술적 분석으로 네. 이렇게 봐도 모양이 조금 흥미롭게 네. 진행이 되고 있네요. 파미셀 그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다는 거죠. 네, 예, 올랐습니다. 그럼 오늘 또 시초가 또 떠서 출발하겠네. 약간 좀. 약간. 네. 자, 정보회의 나눠봤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